합리적으로 추론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박근혜가 지금 구속영장 청구된 이후에 다시 압수수색했잖아요. 예. 그러면 불구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쪽에 압수수색을 다시 거부를 하면서 뭐 요구하는 것만 서류들 좀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만큼 우병우와 깊숙이 관련돼 있고 우병우가 보호되지 않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새로운 범죄 사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실질적으로 밀착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검찰도 사실은 1기 특수본 때는 민정수석하고 수차례 뭐 1000통 이상의 전화 통화한 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병우를 제한적 범위에서 준거만 서류를 받아온 건 더 이상 확전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고. 그렇죠. 추가 범죄 하지 않고 요 정도 밝혀진 데서 딜을 한다고 봐야죠. 딜을 하고 그 정도 범위에서만 예. 우병우를 구속할 것이다. 그래 구속은 피할 수 없는데 이 정도 카드로 해서 마무리하자. 요즘 소설을 많이 써. 그렇지 않으면 우병우도 만만한 놈이 아니니까 나만 죽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버릴 가능성이 근데 있죠. 구속되는 거로 타협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구속도 예. 일단 구속됐다가 항소심 정도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한 범죄로 갖고 구속영장 청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강 자기 처갓집. 아니 그런 개인 비리. 그 부분 갖고는 이게 이제 본류에서 벗어난 거니까 이른바 찌개다시잖아요. 본류에서 벗어난 거니까 안 돼요. 안 되고 이 본류에서 직권남용 부분은 좀 그 중에 하나는 산뜻한 걸 갖고는 하겠죠. 판단을 좀 해줘봐. 저 얘기가 맞아? 아니 뭐 제가 판단할 주제는 아니지만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지금 이재화 변호사님하고 우리 유지현 변호사님의 그 신중하고 또 조금 더 적극적인 입장의 차이가 왜 있냐면 우리 이제 얼마 전까지 판사를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난 제시되는 범죄 사실과 증거가 어느 정도 있지 않은 상황에서 판단을 요구하면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가 이건지 모르고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것도 해요. 그리고 우병우가 누군 줄 알잖아. 무슨 짓 한 줄도 알고. 근데 우병우는 지금 특검이 보면은 그 민정비서관이었던 윤장석이를 시켜가지고 뭐 한 거,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흘리고 있더라고요. 이거 과거에 영장 청구를 했을 때도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그 수모당한 거 그런 것들이 다 진술이 포함돼 있었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영장이 기각됐을 때의 이유를 굳이 따져보자면 그런 진술들은 있었으나 청와대에 대한 조사나 압수수색이 없어가지고 뒷받침할 수 있는 물증, 수첩관이나 전화 같은 이런 게 없으니까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형이 가벼운 범죄기, 낮은 범죄이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 그냥 쉽게 미우니까 발부한다고 해서 발부할 수는 없었던 면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신중히 판단하는 게 맞는 면이 있는데 지금 우병우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우병우 입장에서도 구속되는 게 낫다고 봐요, 나는. 버티다가 더 큰 혐의 사실을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기 전에 어차피 정권은 바뀌는 것이고 예. 그러면 정권 바뀌는 검찰이 지금은 예를 들면 김수남, 이영렬이가 지가 시켜준 사람이니까 좀 싸게 칠 수 있다. 싸게 치거나 봐줄 수 있는 가능성이 일부라도 있지만 그럼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그러면 검찰이 우병우는 여전히 보호할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우병우 아니에요. 지가 정권이 바뀌면서 전직 대통령을 데려다가 그 짓을 한 놈인데 그런 놈들이 더 두려워하는 거거든 원래 지가 해봤으니까. 그래서 버티는 척하다가 적당한 선에서 딜을 하고 확전을 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밑에 있는 놈들도 지금 데려다가 조사를 했다는 거잖아. 민정에 파견 나갔던 애들을. 그럼 광주지검장도 데려다가 증언 그렇죠. 윤모검 검사가 땄다는 거 그건 아니에요? 부장검사고 지검장은 아닌데 하여튼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박근혜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다음에 홍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지네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모릅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하겠지만 걔들은 앞으로 검사해야 되는 애들이에요 계속. 그거 다 얘기했을 거예요. 정권 교체되어지면 예컨대 정윤회 문건 파동 수사 부분을 그게 다시 들어가죠.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버리면 그렇죠. 검찰의 지휘부들이 다 성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형사 8부 특수 1부. 그러니까 이게 누른 거 이영렬. 그다음에 김수남. 이 부분을 특검을 다시 실시하면 국민들의 공감을 다 얻는 거거든요. 그게 포인트다. 그러니까 국정농단을 그때 이 본격적으로 수사했으면 이 지경까지 안 왔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리고 보면 아이고 이게 그러면 이 문건에 있는 내용이 실체가 있는 건지 그 문건의 내용대로 국정농단이 진행됐던 건지 이 부분을 하나도 안 보버리고
유출 뭐 물꼬를 터져 예. 그 수사의 물꼬를 아니, 그러니까 그때 바꿔버렸잖아요. 핵심은 그거에 명예훼손이라고 그러니까 언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하니까 그 형사 8부하고 특수 1부인가 그쪽에서 야 이거 명예훼손이라는데 좀 이상하다. 네. 그럼 명예훼손 당했다라고 하는 정윤회하고 최순실 씨 한번 정윤회 좀 조사를 해봐. 가택 압수수색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김수남이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중앙지검장이. 야 피해자인데 왜 거기를 압수수색을 해. 그러면서 그때 눌렀는데 만약 그걸 누르지 않고 제대로 수사를 하고 이게 명예훼손이 아니라 사실은 미행을 했네? 문고리 권력 있었네? 이 십상시 있었네? 라고 하는 게 그때 판단이 됐으면 여기까지 안 왔던 거지. 아, 그럼요. 최순실의 실체도 그때 밝혀냈던 거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정권이 교체된 상태에서 그때 당시 사건을 특검이 들어가게 되면 김수남이가 그때 어떻게 찍어내렸는지가 나오는 거지. 김수남뿐만 아니라 검찰이 전체 조직이 전체가 파괴되는 거죠. 아, 그렇게 되시면 알겠습니다. 검찰총장부터 수사검사까지 다 연루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화한 내용도 나오는 거지. 아, 그렇게 하면 이제 윤곽금도 다치는 거지. 네, 그렇게 하면 내부자들이 협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자기들은 살아야 돼. 다 그러고 다 구속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예. 이렇게 말하자면 중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치고 나머지는 알겠습니다. 너희들 검사 계속 할 수 있게끔 하겠다 하면 아니, 협력도 한다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제일 신경 쓰고 있는 건 뭐냐면 내부 제보자야? 아니 검찰 조직이 권한을 다 뺏기고 와야 되는 거를 제일 걱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오늘사 그걸 확인을 했는데 지금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나 심상정 후보나 안희정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나 그다음에 홍준표까지 있잖아요. 그 사람 6명이 전부 다 검찰 수사권을 뺏겠다는 거야. 자기의 공약이. 심지어 홍준표는 나는 안 그럴 줄 알았죠? 그러면서 나도 뺏겠다고 그랬어. 기소권 수사권을 분리하겠다. 분리하겠다. 홍준표도 저도 당해봤잖아. 그렇게 다 돼 있기 때문에. 수사권은 경찰로 넘어가는 거야 이제? 이제 어떻게 하여튼 공수처도 만들고. 기소청 형태로 원칙적으로 한다는 거거든. 그러면 검찰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우리를 치려고 할 때 가장 좋은 소재가 뭐예요? 국민들한테 야 검찰 저놈들은 진짜 썩었다. 그러니까 저거를 다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라는 걸 정권이 아젠다로 딱 내세울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제일 좋은 소재가 야 봐봐 저것들 우병우도 지네끼리 봐주면서 구속 안 하잖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십상시 사건 때 총장부터 밑에 놈까지 줄줄이 쫙 꿰가지고 청와대하고 연락하면서 다 말아먹었잖아. 이거를 가지고 소위 특검이 됐건 그 당시에 검찰을 시켜서 수사를 하기 시작하면 그냥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알아 지네들이. 거기 다 당사자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우병우는 죽여야 돼 얘들은. 우병우한테 가서 빌더라도 너 잠깐만 좀 들어가 있어라. 잠깐만 뒤져라. 오늘 좀 살자. 좀 이따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조금 상황이니까. 이따 정권 교체되면 완전 죽여버릴 테니까. 그 대법원도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지금 긴장하고 있는 게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그 얘기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그리고 이제 이것이 신호탄이 돼서 검찰 개혁해야 한다. 사법부 개혁해야 한다. 하는데 소리 소문 없이 사법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예,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그동안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 무슨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유지원 부장판사 어쩐 일로 나오셨어? 진실만을 얘기하지 않으면 감옥 가는 거야? 이제 법원에서 요즘에 보도되는 거를 뭐 잠깐 말씀드리면, 그 법원 내 국제인권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라는 단체에서 지난 토요일입니다. 25일 날 연세대학교 로스쿨하고 같이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를 했고요. 국제인권법 연세대 법학연구원하고 법학연구원. 국제인권법 연구회. 이게 판사들이 모인 조직인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대학교 그 법학대학원하고 같이 공동 세미나를 했는데 그거과 관련돼서 그 행사도 축소하고 또 그 행사를 주최한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활동 자체를 그 축소한 것을 요구를 했다. 그 대법원 행정처에서 법원 행정처에서 그런 것을 요구를 했다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 문제에 대해서 판사들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예. 조사를 해야 된다. 누가 그런 지시를 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밝혀달라라고 요구를 해서 지금 그 진상조사단이 꾸려져 있는 상태고요. 예. 예. 그래서 자, 우리 조사가 지금 청취자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를 못하는데 이제 네. 판사들 조직 중에서 네. 가장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게 이제 우리법 연구회 아니에요? 그러면서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모인 거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그 보수적 성향 보수 언론 쪽에서 그분들이 뭐 판결만 하면 계속 시비를 걸었잖아요. 네, 예, 예.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조선일보 자꾸 시비를 걸었지. 문제를 만들었지.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예, 그래갖고 그거 문제 제기한 것 때문에 TV조선이 승인이 취소될 뻔했잖아요. 그게 우리법 연구회 같은 경우도 예. 뭐 이 진보적인 판사들이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예. 분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 모임 중에 연구 하나예요. 모임, 여러 연구 모임 중에 하나예요. 하나예요. 지금 이 국제 아, 유지현 변호사 우리법 연구 회원인데 어디가 진보적이 생겼어 도대체. 그러니까 어느 구석이. 빨간처럼 생겼지. 아니 그래서 네. 국제인권법 연구회도 그런 연구회 중에 하나고 연조가 좀 짧고 예, 그 좀 많이 사람들이 참여해 있고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그 법원 행정처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지원해주는. 단체입니다. 합리적으로 출연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박근혜가 지금 구속영장 청구된 이후에 다시 압수수색했잖아요. 예. 그러면 불구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쪽에 압수수색을 다시 거부를 하면서 뭐 요구하는 것만 서류들 좀 주고 예. 이렇게 하는 것은 그만큼 우병우와 깊숙이 관련돼 있고 우병우가 보호되지 않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새로운 범죄 사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실질적으로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검찰도 사실은 일기 특수본 때는 민정수석하고 수차례 뭐 1000통화 이상의 전화 통화한 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병우를 제한적 범위에서 준거만 서류를 받아온 건 더 이상 확전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고 그렇죠. 추가 범죄하지 않고 요 정도 밝혀진 데서 딜을 한다고 봐요. 딜을 하고 그 정도 범위에서만 예. 우병우를 구속할 것이다. 그래 구속은 피할 수 없는데 이 정도 사기력이 카드로 해서 마무리하자. 요즘 소설을 많이 써. 그렇지 않으면 우병 그다음에 김수남. 이 부분을 특검을 다시 실시하면 국민들의 공감을 다 얻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게 포인트다. 그러니까 국정농단을 그때 이 본격적으로 수사했으면 이 지경까지 안 왔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리고 보면 아이고 이게 그러면 이 문건에 있는 내용이 실체가 있는 건지 그 문건의 내용대로 국정농단이 진행됐던 건지 이 부분을 하나도 안 보버리고 유출 뭐 물꼬를 터져 예. 그 수사의 물꼬를 아니, 그러니까 그때 바꿔버렸잖아요. 핵심은 그거에 명예훼손이라고 그러니까 언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하니까 그 형사 8부하고 특수 1부인가 그쪽에서 야 이거 명예훼손이라는데 좀 이상하다. 네. 그럼 명예훼손 당했다라고 하는 정윤회하고 최순실 한번 정윤회 좀 조사를 해봐 가택 압수수색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김수남이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중앙지검장이 야 피해자인데 왜 거기를 압수수색을 해? 그러면서 그때 눌렀는데 만약 그걸 누르지 않고 제대로 수사를 하고 이게 명예훼손이 아니라 사실은 미행을 했네? 문고리 권력 있었네? 누구도 만만한 놈이 아니니까 나만 죽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버릴 아니 가능성이 근데 있죠. 구속되는 거로 타협을 했다는 거야? 아니 그 구속도 예. 일단 구속됐다가 항소심 정도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한 범죄로 갖고 구속영장 청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강 자기 처갓집 아니 그런 개인 비리. 그 부분 갖고는 이게 이제 본류에서 벗어난 거니까 이른바 찌개다시잖아요. 본류에서 벗어난 거니까 안 돼요. 안 되고 이 본류에서 직권남용 부분은 좀 그 중에 하나는 산뜻한 걸 갖고는 하겠죠. 판단을 좀 해줘봐. 저 얘기가 맞아? 아니 뭐 제가 판단할 주제는 아니지만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지금 이재화 변호사님하고 우리 유지현 변호사님의 그 신중하고 또 조금 더 적극적인 입장의 차이가 왜 있냐면 우리 이제 얼마 전까지 판사를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난 제시되는 범죄 사실과 증거가 어느 정도 있지 않은 상황에서 판단을 요구하면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가 이건지 모르고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것도 해요. 그리고 우병우가 누군 줄 알잖아. 그거나 봐줄 수 있는 가능성이 일부라도 있지만 그럼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그러면 검찰이 우병우는 여전히 보호할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우병우 아니에요. 아하. 지가 그러니까 정권이 지금 바뀌면서 전직 대통령을 데려다가 그 짓을 한 놈인데
그런 놈들이 더 두려워하는 거거든 원래 지가 해봤으니까. 그래서 버티는 척하다가 적당한 선에서 딜을 하고 확전을 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밑에 있는 놈들도 지금 데려다가 조사를 했다는 거잖아. 민정에 파견 나왔던 애들을. 그럼 광주지검장도 데려다가 증언 그렇죠. 윤모 검사가 땄다는 거 그건 아니에요? 부장검사고 지검장은 아닌데 하여튼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박근혜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다음에 홍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지네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모릅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하겠지만 걔들은 앞으로 검사해야 되는 애들이에요 계속. 그거 다 얘기했을 그 거예요. 정권 교체되지면 예컨대 정윤의 문건 파동 수사 부분을 그게 다시 들어가죠.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버리면 그렇죠. 검찰의 지휘부들이 다 성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형사 8부 특수 1부. 그러니까 이게 그거 누른 거 이영렬 무슨 짓 한 줄도 알고. 근데 우병우는 지금 특검이 보면은 그 민정비서관이었던 윤장석이를 시켜가지고 뭐 한 거,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흘리고 있더라고요. 이거 그 과거에 영장 청구를 했을 때도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그 수모당한 거 그런 것들이 다 진술이 포함돼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영장이 기각됐을 때의 이유를 굳이 따져보자면 그런 진술들은 있었으나 청와대에 대한 조사나 압수수색이 없어가지고 뒷받침할 수 있는 물증, 수첩관이나 전화 같은 이런 게 없으니까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형이 가벼운 범죄기, 낮은 범죄이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 그냥 쉽게 미우니까 발부한다고 해서 발부할 수는 없었던 면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신중히 판단하는 게 맞는 면이 있는데 지금 우병우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우병우 입장에서도 구속되는 게 낫다고 봐요 나는. 버티다가 더 큰 혐의 사실을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기 전에 어차피 정권은 바뀌는 것이고 그러면 정권 바뀌는 검찰이 지금은 예를 들면 김수남 이영렬이가 지가 시켜준 사람이니까 좀 싸게 칠 수 있다. 싸게